안녕하세요. 교직논술 꿀팁 나누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왜 꿀팁이냐고요? 내가 서울교대에서 교직논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1:1로 어 강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14년 동안 한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고 내 질문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 그것을 10 개를 골랐습니다. 10 개를 골라 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묻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묻고 제가 답변하는 이와 같은 걸로 마지막 강의를 꾸며 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기 바랍니다. 기원전 아테네, 진리를 찾던 철학자 테스형과 조학규 교수. 테스형의 제자가 묻습니다. 교직 논술 고득점 꿀팁이 뭡니까? 조학규 함혜성의 교직 논술 인강을 들어봐. 정확한 구조, 고득점 전략 모두 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좀 썰렁한 아재 개그가 됐네요. 제가 여러분의 긴장감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저는 원래 교육과정 평가원의 전신인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임용 출제를 해 보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을 하면서 임용에 대한 시험 출제를 해 보았고, 서울교육대학교 리더십 센터에서 14년 동안 교직 논술을 가르쳐 봤습니다. 이런 결론들을 모아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5 기출 채점 기준표에서 핵심 단어가 교사학습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동학년 협의회라고 썼어요. 정답으로 득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답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그것을 썼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불안하거든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10 가지 이 질문 중에는 함혜성 교육장님이 미리 강의한 내용과 굉장히 중복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서 알면은 누가 공부하겠어요? 한 번 듣고, 중요한 것은 2번 듣고 나선행 교육 과정으로 점점 심화 발전해서 이 10 개의 질문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함혜성 교육장님이 미리 강의한 내용과 겹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1위가 뭐라고요? 유사 답안 인정. 자,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사 간의 협력 부족의 해결 방안이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교사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답안 채점 기준표로 하면 여기에서 출제자가 강조하는 것은 교사 간의 협력일지 수업일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되니까 교원학습 공동체, 수업 나눔 연구회, 교육과정 구성 연구회, 교육평가 연구회, 이런 것들이 답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본다면 교사 간의 협력을 많이 하려면 동학년 협의회에 많이 참석하고 교과 협의회하고 교사 활동,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것만이 답이고 이렇게 보면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 전전의 기출문제 보면 이것은 답이 아니다. 이것만이 답이다는 것이 있는데 2025에서는 수업에서 교사 간의 합력이니까 둘 다를 인정해서 이것도 맞다, 이것도 맞다. 즉 수업의 협력, 교사의 협력 이 둘 다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관점을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느냐, 교사 간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채점이 어디까지 맞냐 틀리냐가 되는 이 유사답안 인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고 지금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면 그게 정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질문이나 연도나 정답률에 따라 유사답안 인정 기준은 달라진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수업이냐 교사 간의 수업에 대한 협의회냐 교사 간의 협의회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지고 또 어느 해는요 콤마를 안 찍었다 해서 감점을 주기도 하고 어떤 해는 뒤에 문장이 너무 복잡해 있어 감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주기도 해서 연도에 따라 유사답안 인정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요 어떤 해는 교육과정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정답률 난이도 측정을 잘못했니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교직 논술을 좀 후하게 해주고 어떤 데는 또 교육과정이 너무 낮으면 높게 해주고 낮게 해주는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같은 해 같은 문제 가지고도 교육청별로 채점을 달리하거든요. 호텔에 잡고 지금은 서울, 광주, 부산교육청은 이리 모여라 하고 채점하고 또 저쪽은 전남, 전북, 경남은 해라 이렇게 엇갈려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도지역에 미달이 많아서 야 후하게 물체로 하자 여기 도시지역은 또 칼체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도시지역은 칼체 도단위는 미달이 많으니까 미달이 되었는데 또 칼체를 해서 막 과락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물체 하다가 근래에는 도지역도 2대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도지역에 물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달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또 도지역과 시지역을 합해서 같은 개념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해에도 채점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모여서 할 때마다 유사답안의 금극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채점 당시 때 결정되는 일이니까 연습은 칼체로 해야 됩니다. 나는 칼체 채점이 되어도 맞게 해야 된다. 채점은 물체가 되기를 기원하지만 내 연습은 어떤 칼체가 되어도 맞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연습은 칼체로 채점은 물체였으면 좋겠다. 뭐 칼체로 하는 것을 만든 것이면 물체로 하면 물론 맞으니까요. 자, 그런데 칼체가 무엇이냐? 칼체가 무엇이냐 하면 핵심 개념에 대한 단어 중입니다. 키워드, 키 센텐스 이 중심의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전 문제 풀이에 보면 채점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표에다가 여기에는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생활지도 문제 이와 같이 이 붉은 글씨 한 것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맞고
굵은 글씨가 있는 것이 들어가면 무조건 맞다 해라. 이게 칼체입니다. 그런데 생활지도 의미만 있으면 맞도록 하자. 이게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맞고 이 단어의 의미만 있어도 폭넓게 맞다 하면 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알기가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은 실전 문제를 풀 때 일단 이 굵은 글씨를 보고 없으면 점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수를 내가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왜 이 굵은 글씨가 나왔을까를 연구를 해서 이것이 나온 이유를 알아내고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게 공부입니다. 아하 문제가 요구하니까 이거구나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다. 물체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이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개념 단어 중심의 채점이 왜 있느냐? 사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내년부터인가요? 바로 논술 채점을 AI한테 넘기고 교사들이 한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아마 우리 임용시험도 아마 AI한테 넘길지 몰라요. 지금 보면 AI가 채점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글씨를 개발세발 쓴 거에다, 마음이 급하니까 개발세발 쓰거든요. 그거에다가 그걸 보고 세 사람이 찾아내는데 글을 다 읽고 그 단어를 찾아내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채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5,000명이 보면 3번을 보면 15,000장을 봐야 돼요. 15,000장을 보고 채점을 한다면 아마 친구들하고 스터디에서 채점하다 보면 5장 채점하기도 주의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막 당신한테 1,000장을 맡기면서 채점하라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래서 질적 채점보다는 양적 채점을 한다. 즉 말하면 그 의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를 보는 것은 질적 채점이고, 그냥 그 단어가 있냐 없냐 이런 단어 어떤 단어까지는 맞게 한다라는 게 양적 채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많고 힘들고 하니까 양적 채점을 해버리고 만다. 만약에 양적 채점이 되면 사람보다 누가 더 잘해요? AI가 더 잘하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으면 맞고 이 단어가 없으면 틀렸으면, 단어만 정해줬으면. 이 질적 채점을 가려면 사람보다 AI가 더 잘할 거라고 보증은 못하지만 몇 년 지나면 아마 내년만 같아도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가가 체면상 임용시험을 AI한테 맡긴다는 게 국민 정서상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의미로 현재 교사들의 채점이 실제로는 양적 채점으로 되기 때문에 단어 중심의 채점이 된다. 국가시험,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보기보다는 객관성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나는 잘 썼는데 내 점수가 형편없다 하고 재판에 많이 걸립니다. 재판에 걸리면 당연히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의미상 맞니 틀리니 의미가 통하니 안 통하니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단어 중심으로 채점은 여기 이 맞는 단어가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몇 점입니다. 하면은 감사도 채점 잘 됐습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함혜성 교육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앞뒤 단어를 보면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어만 맞으면 맞다 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 중심인 국가시험은 특히 단어 중심의 키워드 중심의 채점이 된다. 그래서 키워드가 왜 이게 선정됐을까? 채점자 입장에
왜 이걸 선정됐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지 나는 유사답안이 될까 안 될까를 보지 말아라. 유사답안이 일까 아닐까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채점해 보고 아닌 것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이런 공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하고 쓴 의미가 좀 다른데 될 수 있으면 밑줄 긋고 굵은 글씨로 써진 답을 답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연습을 해야겠다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핵심 단어는 제시문에서 찾아요? 아니면 핵심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하나요? 그래서 어느 해에 따라서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핵심 단어는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느냐 아니면 자기가 배운 핵심 개념을 교육과정상에서 찾아내 쓰느냐 이게 이제 힘들거든요. 자, 이럴 때 우선 채점 편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출제를 가려 하면은 기분 좋게 교사는 출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열흘간 호텔에서 자고 채점을 한다니까 기분 좋게 떠납니다. 근데 가자마자 핸드폰 내놓으세요. 다 뺏어갑니다. 문을 찰칵찰칵 잠그고 감옥처럼 밖에 나가도 못 온다 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고역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채점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단어별 채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파요. 교직 논술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데 그걸 다 읽어보려면 스트레스가 팡팡 쌓여요. 교육과정 금방 끝나고 노는데 교직 논술은 읽어보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채점자 간에 2점 이상 점수가 차이 나면 재채점 명령이 내려와요. 그럼 또 채점해야 돼요. 그래서 교직 논술 출제 딱 맡으면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그라미 가위표를 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세워가지고 점수를 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채점자에게 눈에 확 띄게 키워드를 탁탁 제시해주면 틀림없는데 중괄식이나 미괄식으로 쓰면 채점자가 피곤해 하는데 뭐야 이거 없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채점자의 눈에 잘 띄게 두괄식으로 키워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먼저 논지에다가 키워드를 쓰고 또 논거에다는 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한 설명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논거에다도 논지에다 쓰고 논거에다도 쓰고 논거에다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만들어서 써야 하는데 논지와 논거로 맞춰 쓴다. 두괄식이란 것은 주로 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쓴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읽자마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몇 점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안 나오면 논거까지 읽어요. 논지에 나오면 논거가 읽지도 않고 그 다음 거 읽어요. 왜냐하면 지쳐있고 너무 많은 양을 주거든요. 그런데 논지에서 키워드가 안 나오면 논거까지 읽어요. 근데 논거에서 키워드만 나오면 바로 득점으로 인정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가능하면 논지에다 키워드를 쓰고 아니면 논거에서라도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논지, 논거로 두괄식으로 해야 된다. 논지는 첫째, 무엇은 무엇이다. 가장 강력한 문제, 일형식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핵심 개념이 기억나면 그냥 해볼 것 없이 주어로 탁 읽기도 쉽게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쓰는 게 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에서 찾아서
증거는 논거는 제시문에서 구하고 그 핵심 개념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육과정 또 교육학 4학년 동안 많이 강조됐던 그런 단어를 핵심 개념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거를 보고 핵심 개념을 유추해서 쓴다. 그래서 논지는 주로 강의 교육과정에서 찾고 논거는 제시문의 자료를 쓴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좀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는 그냥 제시문에 있는 것이 논지가 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시문의 자료가 논지가 되기도 하고 이걸 할 때 뒤로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두 개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찾나요? 제시문에 찾을 수도 있고 교육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두 개를 한정하지 말고 그 문제에 따라서 둘 다 교육과정에서도 쓰고 제시문에서 써가지고 어느 거에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통과되니까 마음 놓고 다 이용해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